분쟁 조정 내용 중에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내용이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임대인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분쟁이 좀 생겼어요. 이거 사실관계를 잠깐 보면, 자, 임차인은 2021년도 1월 8일 날 임대인한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대요. 자, 임대인은 같은 날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 연체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여기 지금 임대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죠. 제3자가 잠깐 나와요. 좀 이따가. 이 제3자는 이제 기관이에요. 보증기관.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했고, 근데 임대인은 이기를 이유로 이기 차임 연체한 사실 이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했다. 거절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잠깐 볼게요. 갱신 거절. 본문에 보면 계약의 갱신. 자, 이렇게 쭉 있는데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 내용이 있을 때는 여기 차임, 이익의 차임 해달라고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관계는 이익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데 그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전화 및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수차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조정 신청을 했어요. 임대인의 주장이 있고 임차인의 주장이 있었겠죠. 그 주장의 내용들을 잠깐 좀 볼게요. 네. 어떤 내용이냐? 자, 임대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신청인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을 일부 양도했다. 특히 반환 청구 채권을 일부 양도하였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임차인은 이익이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질권 설정을 하였으면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첨예하게 다른 얘기네요. 조정분쟁위원회에서는 이 양 간에 분쟁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자,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게 뭔가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이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전세 같아요, 전세.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면 그 보증서 발급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다. 그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어디다가 돌려줘야 되냐? 임차인한테 돌려주면 임차인이 가지고 도망가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협조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걸 보통 특이하게 많이 써요. 저도 그렇게 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쓰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 순서가 그거예요.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채권 양도 통지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그걸 이제 그 서류를 이제 봤는데 어떻게 하냐? 자, 채권 양도 통지서 또는 질권 설정 통지서 이런 게 보통 오거든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건데 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줄 때 세입자 통장이 아니라 대출은행 계좌로 반환해라 이 뜻이에요. 이 지금 채권 양도 통지서나 질권 설정을 했다는 내용이.
그 전세보증금에서 질권을 설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은행이. 그러면 이 그 관계성이 있는 거죠.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임차인한테 돌려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임차인이 은행에다 반환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채권 설정은 임대인한테 했는데, 질권 설정은 임대인한테 했는데,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출에 협조하는 절차로서 그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데, 질권 설정액이 보통 한 120%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임차가 끝나고 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낸 돈과 은행 대출이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낸 돈은 임차인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은행에 보낸다든지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권리조사업체라고 했는데 소위 은행의 상위 기관 중에 권리조사업체에서 이제 메시지들이 오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임차인한테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임차보증금 담보로 인한 질권 설정 금액 같은 경우는 땡땡 은행에다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바로 반환했다 그럴 때는 이중 변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임차인한테 보내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질권 설정을 했다는 의미가. 그래서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보증금을 대출받았던 은행에 상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 절차가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확인했네요. 확인했는데, 이게 참 연체한 사실이 있네요. 있었고.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게 맞습니다. 계약갱신 인정한 겁니다. 계약갱신 거절을 인정한 겁니다. 대신 신청이,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 이사할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 퇴거를 하기로 배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그랬다고 하네요. 보통 그 정도의 여유를 줬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달 있다가 보증금을 다 돌려줬다 이 뜻인 거죠. 그렇죠? 자, 임차 보증금 채권이 일부 양도된 상황에서, 일부 양도, 또 이 해당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일부 양도가 됐었나 보네요. 일부 양도된 사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일 전, 채권 양도가 해제될 경우를 가정해서,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조정 절차에서 명확하게 해줬다. 그래서 반환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조정 절차에서 정확하게 해줬다. 이게 이제 이 사례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정 절차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있네요. 그림을 좀 다시 좀 보시면, 자,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이제 채권 양도 주식회사가 원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세로 설명드렸는데, 보통 질권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 통지서 받는 거는 대부분 전세거든요, 전세. 근데 지금 해당되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네요. 1,000만 원인데, 이 조정 절차 어떻게 했냐면, 날짜를 정해서 나가는데 한 달 정도 후까지 시간을 준 거죠. 그런데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은 거는요,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채권 양도받는 주식회사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이건 제가 보기엔 카드사 같은데, 카드사 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카드사 2가 또 400만 원 채권 양도받는 회사가 있네요. 그래서 400만 원은 채권 양도받는 회사 1 하고, 또 다시 채권 양도받는 회사 2한테 400만 원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 임차한테 지급한다라고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당연히 200만 원은 연체 차임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청구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에서 400 빼고 나머지 200만 원만 임차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별지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인도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신청자한테 채권 양도 해제 사실을 통지한 경우, 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네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해제한 사실을 임대인한테 통지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임차 보증금 전액을 그 임차인한테 그 전체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건 맞는 얘기죠. 인도받은과 동시에, 그러니까 해제 사실을 통지한 결국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별도로 인도한다. 이렇게 지금 협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지 사실을 이 임차인이 자기가 이제 카드사에 이제 소위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나는 해지 사실 통지서를 임대인한테 보냈다. 그러면 그과 동시에 부동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은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시 임차인한테 돌려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26조 사항에 따라서 일환과 이행 같은 경우 강제집행이 상호 승낙했다. 임대차 보호법에 그 상호 승낙을 했네요. 결국은 조정 성립에 대해서 상호 26조 사항 요거네요. 요거 여기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제집행 승낙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내용서 기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호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임차인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하나 있고 잠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지난번에 봤던 거 말고 하나만 더 보면 이거는 이건 내용이 좀 긴데 이거는 내용이 좀 기니까 나중에 이걸 한번 다시 할게요. 내용이 길어서 좀 내용이 재밌어요. 이거 조정 내용 봤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반 부담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조정 절차에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내용이 좀 되게 많아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조정 사례는요 상당히 많아요. 조건도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 이제 그 내용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 이거 보고 있다 보면 임대인의 권리나 임차인의 권리 뭐 또는 의무 같은 게 불명확해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할 당시에 좀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걸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